근데 난 너무 성급했다고 일단 봐요. 연동형 지키겠다고 이럴 일이냐 묻고 싶어요. 정치라는 건요. 그 불의와 타협하는 건 전 반대합니다. 엄연한 불법이고 이 불의와 내가 타협하는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죠. 민주당 분들은 특히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건 악을 이기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런 논리라 그러면 저는 병리평으로 가는 거 찬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 속에 병리평으로 갈 걸 가정하고 국회의원직이라는 걸 저렇게 가볍게 내려놓는다는 건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료 국회의원도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국민들한테도 어떤 설명과 설득을 했습니까? 그리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용인 정 지역구인데 바로 전 국회의원 누구였습니까? 표창원이었고 표창원 역시 그 한 번만 국회의원하고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탄희가 거길 가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탄희 선택해 줬는데 또 버리겠다고요? 그러면 용인정에 있는 그 지지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직을 이렇게 함부로 던져도 되는 겁니까? 좀 약간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어저께 홍성국 의원인가도 불출마했잖아요. 근데 그 불출마의 결이 이철이나 표창원이나 되게 비슷해요. 여기서 막 공천 받으려고 영 부딪히고 막 이 과정들이 싫다는 거거든요. 약간 좀 염세적이고 실증이 났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이 연동형 말고 병리평으로 간다고 발표한 적도 없어요. 오늘 방송하는 오늘 또 지금 의원총회 하거든요. 그 관련해 갖고 결론 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연동형으로 가까이 병리평으로 가기 힘들 거다. 지금 병리평은 페이크일 수 있다. 그 지도부가 바보입니까? 전체적인 그 진보 블록 내에서 병리평으로만 가겠다고 고집 부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병리평 던져놓고 중간에 타협 좀 찾아야 되는 건데 저번에 있잖아요. 연동형 그러니까 연동형하고 병리평일 때 이 비례연합정당들이 만들어지면 병리평이나 연동형이나 의석차이 별로 없더라. 그러면 리스크가 좀 적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죠. 이탄희 의원처럼 야 연동형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병리평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병리평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의원직 사퇴 이렇게 돼버리면 아니 사퇴가 아니라 불출마 돼버리면 저게 무슨 정치인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게 무슨 정치인가. 저는 이탄희 의원이 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 이야기한 쭉 내용들을 보는 중에 뭐 서민의 삶을 뭐 챙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서민의 삶을 챙기는 거와 지금 선거법과 무슨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왜 그러니까 역사는 이긴 사람이 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한테 지금 정권을 뺏겨서 국민의힘한테 정권이 뺏겨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겨서 그 서민의 삶을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갑자기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얘기하면서 선거제에 대해서 뭐 병리평 얘기하고 자기는 불출마하겠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약간 좀 억지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저도 어제 들었는데요. 이탄희 의원은 사실 불출마를 확고하게 선언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면 선거제를 위해서 사실 불출마도 할 수 있지만 당이 정해주는 험지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배수의 진을 치겠다라는 뜻인데 저도 지금 이탄희 의원의 이 자세에 동의가 안 되는 게 어떤 제도라는 게 선악의 문제가 절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마 여부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제도에 접근했다라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다당제 중요하고요. 소수 목소리 존중되는 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지금 민주당이 저 독재 세력이나 다름이 없는 검찰 이 독재 파쇼 정권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 민생을 다시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빠져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당원들도 오히려 실망이 크고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꺼냈던 거는 본인은 불출마 의지보다 배수의 진을 치고서 어디든 출마는 하겠다라는 게 사실 컸는데 이게 계속 언론에서 불출마 시켜버렸어 그냥. 이거 참 난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4년 가까이 국회 의정 활동하고 이거를 이를테면 이런 거지. 전혀 다른 맥락에 우리 진영을 살리기 위해 내가 불출마를 한다. 뭐 이런 맥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고요. 무엇이 더 우선인지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인 그것다니까요. 뭐 정부 감각 이런 걸 떠나가지고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못 갈 가능성이 전 더 높게 보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협상의 산물이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이분들이 좀 빠진 게 하나 있어. 민주당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병립형으로 가겠다고 아예 노골적인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뭐 속으로 좀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땡깡 부리는 애기들 같아. 좀 성숙하게 싸워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화가 나는 거야. 이것도 엘리트 의식인가?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탄 의원보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진영 내에서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고 악프레임이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일장일단 가치관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내가 뭔가 이렇게 확립을 시키고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당원 설득이에요. 당내에서 뭔가를 하려면 당원을 설득해야 된다고. 근데 그 당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들 그룹 안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분에 넘쳐가지고 나 그만할래. 이 느낌은 난 너무 싫은 거야.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지면 윤석열이 임기를 채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민생을 다 내던지겠다는 건데 나라를 그냥 그대로 망치게 놔두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죠. 예. 자, 이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저는 진짜 웬만큼 이상한 사람이면 비판을 잘 안 하는데 이탄이 비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예, 안타까운 거죠.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에 이낙연은 이제 비판 안 할 수가 없지. 매일 방송마다 이낙연 이야기 합니다. 지금 여기 관련해서 맥락을 이해하시려면 이 전 방송 봉도사 정치천재 정봉주를 좀 봐주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낙연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기에는 전혀 다른 맥락이 들어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소름 돋았다는 그 방송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어떤 행위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명분이 있는 사람한테는 당신 그럴만하네. 근데 이 사람들이 되는 명분은 뭐예요? 결정적으로는 개딸이에요. 자기들 말 표현해가면.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 망친다 이런 건데 이낙연 씨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을 지지했던 소위 극문똥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역사의 가장 악질 강성 지지층이었어요. 그때 한마디도 못하고 심지어 칭찬했던 사람이. 나는 칭찬하지도 몰랐는데 최근에 이낙연의 악행을 검색해 보다 보니까 소위 그 극문똥파리들 칭찬한 게 있었더만 명분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체제는 무슨 나치네 뭐네 이런 방식으로 독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떤 당대표가 나치 독재를 하고 있는데 당대표 면전에서 나치라는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신들보다 훨 낫지. 야 진짜 센스들 들을 게 없네요. 네, 이낙연이 정치 때문에 큰일 났다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방향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낙연을 보면서 희망이라는 걸 떠올린 적이 있습니까? 이낙연이 희망을 꿈꾸는 자들에게 실망을 안긴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낙연 총리할 때만 해도 대선 후보 지지자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실망을 줬죠. 그때 지지자들이 다 빠져나갔고 대선 경선 때 이재명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하면서. 그리고 정운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낙연 측근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그때는 절망까지 했죠. 그런 사람이 희망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거기에 속겠습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힘에 분화되는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그쪽 지지자들에게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희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민주당 쪽에
분화를 일으키는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부터가 지난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셨고 당대표도 하셨던 분의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쪽에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니까 우리 민주당만 잘하면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찬물을 끼워 얹는 짓을 지금 이낙연 씨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낙연이 원래 이재명 대표를 싫어해서 경선 불복이다라고 하는 건 기본의 전제에 깔려 있는 거고요. 소위 디폴트 값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 빼고 다 해본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층, 도지사 해봐, 국무총리 해봐, 여당 당대표 해봐. 심지어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180석 만들어줬어. 근데 이낙연 때부터 망하기 시작해 민주당이. 그래서 정권 뺏긴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친당 창당할 정도의 명분은 없는 정도의 사건.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친당을 창당해 나가니까 각종 음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책 잡혔냐, 캐비넷이냐, 뭐 신천지냐,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럴 것 같고 지금 어쨌건 그 이낙연 측근 정운현이 윤석열 지지 선언한 거는요. 나중에 분명히 월간 조선 같은 데 나와요. 어떤 맥락 때문에 저렇게 됐는지. 정운현이 당시에 윤석열 지지할 때도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럴 일인가 싶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뭔가 책이 잡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양양자 금태섭한테 손짓한다. 이제 각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하고는 손 안 잡을 가능성이 없는데 금태섭 양양자는 같이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있을 때 수박 성향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미 탈당한 사람들? 근데 이거 저거 경향신문 오타 지린다. 양항자네. 양양자 금태섭이 손짓했다 이런 거지. 일단 양양자 금태섭 신당이 전혀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네, 같은 무리끼리 잘 뭉친 것 같습니다. 1+1은 100이 아니라 1+1은 1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이너스. 지금 내년 초에 신당 창당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신당 창당을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일단요 비용 엄청 들고요. 시도당에 지금 몇천 명 이상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똥파리들이 가입해주면 뭐 상관없겠지만 이낙연 자체가 그러면은 그 양양자나 금태섭에 숟가락 얹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이제 합당 형태로 가면은 그 당원들이란 사람들을 다시 쭉 모아가지고 할 텐데 이준석과는 지금 할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그리고 이제 야심차게 내었던 삼총리 실패. 정세균, 김부겸은 아마 안 하는 것 같고 느낌적으로는 야 저분 진짜 왜 이러신지를 아직도 이해 안 돼 솔직히 말하. 뭐 욕심은 제일 야당이라고 하는데 욕심 많은 건 너무 잘 알겠습니다. 욕심만 많습니다. 능력이나 뭐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되고 뭐 대통령만 안 해보고 다 해보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저 연세가 되면 아, 내 그릇은 이만큼이 한계구나라고 느낄 텐데 왜 그게 안 되고 이렇게까지 과하게 욕심을 내는 그 뒤에 어떤 무엇가 있는지 되게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1월 달에 신당 창당하고 뭐 욕심 부리면 자기 일당 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낙연은요. 이낙연은 움직이지 않고 메시지 안 내고 있으면 정치적 자산으로서 가치가 100이라면 이런 짓거리 하면 3% 이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왜 김민석 의원이 빡쳐가지고 기자회견 하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렇죠. 윤석열, 한동훈 이런 검사 정권과 싸워야 될 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비판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욕심 들어가면 제 일당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100점 드시는 분이 움직이면서 이런 짓 하니까 지금 3점 이하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민주시장에서 가치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은 뭐냐면은 나름대로의 플랜은 비례 정당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의석을 의미 있게 한 2자리를 갖잖아요. 나중에 캐스팅 보트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듯 보여요. 만약에 이 사람도 욕심 부렸고 바람 불어갖고 한 10석 20석 나잖아요. 윤석열 탄핵이든 뭐든 간에 딴지 놓고 방해 놓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낙연이 뭐 그립감 갖고 뭔가 주도하면 국회의석 내가 보기에 한두 석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자기 생각에는 한 10석, 20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윤석열 탄핵을 가로막는 힘으로 작동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내가. 조정을 당한다라는 의혹이신가요? 이 시점에 왜 그 대전 이상민 의원은 아무도 언급을 안 하죠? 관심 없어.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총리까지 하고 민주당 당대표도 하고 그냥 일반 국회의원의 입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고 나가가지고 뭐 미국에 있다가 오히려 지금 때가 되니까 돌아가 내부 총질하고 신당 만들겠다고 하고 양양자 만나고 금태섭 만나겠다고 하고 저게 또 누가 끼겠습니까? 유효정도 또 끼지 않겠습니까? 버라이어티한 신당이야만 만들어질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어. 이런 신당이 딱 뜨고 언론이 막 빨아주잖아요. 스포트라이트 엄청 비치잖아. 그럼 그때가 가장 기회이고 따라 나가는 사람이 왕창 되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낙연이가 일제히 돌아섰잖아. 그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낙연 사쿠라 행보에 선전하는 친낙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몇 명만 나오면 그냥 그거는 시들해지는 거예요. 친낙도 이낙연 신당의 반기, 이병훈. 민주당 분열만 철회. 난 참여 안 해. 끝. 이렇게 되고. 아, 저 사람도 이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이소영 뭐 당연히. 신당 어떻게 이해하나 옳은 길이 아닌데. 이소영도 여러분 다 아다시피 비명, 친낙 원래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고. 대표적인 고민정. 이낙연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도에서도 전남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저렇단 말이에요. 이미 저분은 호남에서 버려진 사람이기도 하고. 호보남. 그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전남 이낙연 탈당이나 신당 창당이 민주당한테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때 그러면 탈당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선거가 있었나요? 제일 심각한 거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막 20명, 30명 한꺼번에 탈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원 전면이 탈당을 하더라도 이상민 포함 5명밖에 안 돼. 그래도 민주당은 160석이 넘는 정당이야. 이럴 때는 빨리 나가주는 게 도움돼요. 근데 찐따 붙는 거 있잖아. 나가지도 않고 앞에 찐따 붙는 거 뭐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낙연이 지금 창당 선언까지 했는데 거기에 붙는 세력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상민 의원 조용하잖아요. 요즘에 예전 같아서 민주당 의원이었을 때는 종편에 나가서 내부 총질할 때는 그게 언론에 먹혔는데 지금은 언론에서도 종편에서 써주질 않으니까 탈당하고 싶어도 이상민 의원을 보면서 아차 싶은 의원들이 많겠죠. 전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뭐 이낙연 의원도 그렇고 다 일단 신당 얘기를 하실 분들은 탈당부터 하시고 해야 된다고 그게 상도덕이라고 생각해요. 왜 비슷한 애 하나 있잖아. 정의당의 유호정이. 유호정. 예.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잖아. 지금 똑같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같이 하고 있는 게 저 금태섭 아니에요. 근데 금태섭하고 둘이 만드는 정당에 정의당 비대위원장을 다른 정당 이름으로 유호정이 초대하더라는 거예요. 징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그건. 제명시켜야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단합 강조하고 있는데 뭐 당대표로서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진짜 빡칠 것 같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뭐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러면 역대 민주당 당대표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독재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해찬 대표식으로 강력하게 끌었으면 진짜로 난리 났겠네?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되면 오히려 더 조용히 있어요. 강력하게 알았어? 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막 뭐 소위 말하면 지지자들한테도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다독다독 하면서 품으려고 엄청 노력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강약 약강인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센 캐릭터가 아니에요. 지금 당대표로서는 다 품으려고 하고 있다고. 그게 만만한 거야? 이낙연이 자기 지지자들한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한번 해본 적 있어? 없잖아.
조홍천이라는 놈은 그 이재명 대표가 전화했던 걸 그대로 까발리고 있어.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입니까라고 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맥락으로 까발리고 있어. 그건 양아치지 뭐야. 정치적으로 있잖아요. 서럽게 뭔가 대립되는 상황에서도 쉽게 동아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대학교 동아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동아리 회장이 전화해가지고 자기 반대파한테 뭐라고 물어보는 걸 그냥 까발리면 돼? 상도덕도 없어 이 인간들이. 저는 이낙연이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무시하나라는 부분을 어디서 느꼈냐면 전 총리들과 이렇게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속 시원했던 거는 정세균 전 총리가 이낙연과 연대 없다 딱 한마디 해줌으로써 아 이낙연 당신은 정말 낙엽으로 사라지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 되게 시원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저 영원천민이 이재명 대표직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 구성하라는 거예요. 저 그냥 해석해 드릴까요? 통합 비대위라고 쓰고 우리들 공천. 왜냐하면 지금 영원천민 이 네 사람은 영원히 천민 이 네 사람은 여론조사에 지금 그 경쟁자들한테 다 뒤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금 밖으로 안 뛰쳐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래도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딱 4명 묻혀가지고 지금 대표직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 구성하면 그 통합 비대위가 아직까지는 총선 기획단만 있잖아요. 공천심사위원회가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 공천심사위원회를 반명이나 비명으로 만들겠다는 저런 뻔한 수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 보면 이 몇몇 분들이 굉장히 센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통합적이고요. 진짜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이런 헤드라인 뽑는 것도 그 어떻게 보면 전체 숫자에 안배에 맞지 않는 행위를 언론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최후 통첩이란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원칙과 상식에 어떤 세력이 있다고 최후 통첩을 합니까? 당대표에게. 저게 이제 답정너 짓이죠.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저 그룹 모임을 만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한 20-30명 뭐 더 모일 거라면서요. 지금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는데 왜 인원이 늘어나질 않냐고요. 왜? 자 여기 관련해 가지고 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현 강원도당위원장, 강릉시당위원장 이분 한번 읽어볼게요. 원칙과 상식 외 다수의 심정적 동조자분들 연일 헛짓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힘당 바지사장 물러났으니 우리 당 대표도 물러나라고요? 이낙연 신당 맡기 위해서라도 비대위로 가자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가자 이겁니까? 윤통 부부의 거수기 바지사장 교체 노름이 쇄신입니까? 이낙연 신당 따라 나서시면 되지. 당대표가 당신님들께 무슨 빚이 있다고 최후 통첩 같은 걸 하십니까? 찬물 좀 마시고 정신들 차리세요. 벌써.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어제 저 은평구의 공천 심사를 한 해 만에로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왜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가 당신들 때문이잖아 사실은. 아니 본인이 청와대에 있던 비서관 출신으로 가장 먼저 친명계의 역할을 했던 좌장인 사람이에요. 원외 친명에.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 지방선거의 공천 관련해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원욱이잖아요. 이원욱이가 김우영을 강원도로 보낸 거야. 갈 사람이 없다고.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 근데 이 자들은 서울에 수도권에 남아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버린 거야. 안 되겠다. 서울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강병원하고 김우영 여론조사 해보면 김우영 잘 나온다니까요. 저희 옆 지역구라서 아는데 은평 을에 사시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부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대선 주자 없는 정당이 잘 되는 거 봤어요? 옛날에 국민의당이 그나마 떴던 거는 안철수가 대선 주자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요. 이낙연 자체가 이미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는 아예 떨어졌고 지역 기반 없이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는 힘도 호남이 압도적으로 밀기 때문이에요.
호남 사람들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지역이랑 상관없이 이 사람이 대통령 까미구나 밀잖아요. 이미 이낙연은 그 레이스에 탈락한 사람이란 말이죠. 호번남이죠. 호번남. 이 사람들이 영원천민이 나중에 어떻게 결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결합하지 않겠어요? 참. 어쨌건 캐비넷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캐비넷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꼭 보고 싶으시면은 짤로라도 나가 있는 이낙연 캐비넷과 어떤 정황들을 한번 채널 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 이야기 많아요. 뒤에 또 있어. 자.